개인들이 잡아놓은 걸 외국인들이 물량을 뺏으면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털린 개인들이 다시 한번 주워 담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고점에서 이제 물량이 털리면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텐데, 사실 지금은 첫 번째 단계에 있다. 외국인들이 잡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전히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더 추가로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연기금들도 냄새를 맡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좀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공부방 통해서는 이렇게 좀 언지를 드렸었는데, 정말 환절기에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몸조심 좀 많이 하십시오. 봄 감기 그리고 환절기 감기가 정말 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많이 회복이 됐고, 주말간 좀 잘 쉬고,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영상도 많이 찍어 드리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신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좀 영상 촬영을 위해서 켰습니다. 뭐 앞으로 주식시장 다음 주에 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관련된 뭐 이슈도 나올 예정이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또 결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가 이제 좀 시작이 됩니다. 3월 30일이니까 다음 주를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주서부터는 공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매도 이전의 마지막 거래일이 이제 다음 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거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잔여 3월 일정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서 우리가 2025년을 공략할 종목을 발굴해야 될 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해볼 이야기는요, 이제 소캠칩 그리고 저전력 D램,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밸류에이션, 삼성전자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엔비디아와의 협업,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들어가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차세대 저전력 D램, 소캠 칩이냐 CXL 칩이냐 말은 많겠지만,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우리가 공략하는 것이 2025년 우리가 큰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의 공략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전히 제가 몸이 그렇게까지는 좋지 않은 관계로 핵심만 딱딱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오늘 가져온 대박주까지 모두들 챙겨 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방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뭐 글자 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는 대박주들 이런 식으로 코멘트 계속해서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관련해서 뭐 이렇게 좀 타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공부방 운영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대박주도 여기서 함께 여러분들한테 타점이라든지 매수매도 타점이라든지 관련된 중요한 포인트들 공유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영상 댓글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 링크 클릭하시고 공부방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다음 주 그리고 남아있는 잔여 일정들 어디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다 라고 여전히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된 밸류체인은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엔비디아의 소캠칩 그리고 소캠칩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GTC 어떤 식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 나머지 잔여 일정들, 그리고 이번 GTC를 통해서 앞으로의 반도체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뀔 건지 이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이번에 소캠칩이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캠칩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생산할 것이다 라고 나온 것이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소캠칩이 어디에 활용이 되느냐, 바로 개인용 슈퍼컴퓨터인 엔비디아가 연내 출시를 발표를 한 디짓 이라는 슈퍼컴퓨터의 블랙웰 GPU와 함께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소캠칩을 만드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생산 캐파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쨌든 간에 저전력 D램을 만드는 기술력은 확실히 떨어집니다. 다수 강조를 좀 드렸었던 부분입니다만, 결국은 이제 과거에는 HBM, 고대 역폭 메모리다, 말 그대로 성능을 내는데 집중한 메모리였다면, 이번에 소캠칩은요 저전력 D램, 말 그대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럼 효율이 떨어지냐? 그게 아니에요.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고출력을 의미를 한다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전력 D램, 전기를 조금 잡아먹는
없는 칩을 여러 개 쌓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게 바로 소캠 칩과 그리고 삼성전자가 비슷한 맥락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이제 CXL 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제품만 만들겠습니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과 함께 엔비디아의 소캠 칩 제2의 HBM을 만드는 쪽으로 가게 될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제 SK하이닉스 쪽보다는 엔비디아가 삼성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GTC에서 젠슨 왕이 GDDR7을 극찬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 말 그대로 그래픽카드 탑재되는 GDDR 뭐야? 웬 갑자기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램을 왜 극찬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지금까지 행보와는 굉장히 달라요. 삼성전자 좋은 기업인데 글쎄 삼성전자 안 좋게 계속 얘기했죠. 왜? SK하이닉스를 올려주기 위해서. SK하이닉스 쪽에 극찬을 해왔었는데 삼성전자가 사실 사이가 좋지 않아요, 엔비디아랑. 근데 삼성전자를 극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 결국은 소캠 칩에 들어가는 저전력 D램을 가장 잘 만드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자 보는 것처럼 DDR 요게 바로 램이고 저전력 앞에 G가 붙어있죠. GDDR은 그동안 HBM보다 성능이 떨어지긴 했지만 전력 소모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극대화시켰어야 되는 HBM, 그 HBM이 가능하게 했던 게 바로 GPU였는데 이제는 흐름이 바뀌었죠. 결국은 발열, 기술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발열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더 많은 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싸게 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GDDR을 가장 잘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GDDR6 그리고 GDDR7까지도 가고요. 자 그리고 GDDR7 D램까지도 개발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꿈꾸는 미래에는 현재로서는 삼성전자의 D램 칩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SK하이닉스를 척질 수는 없습니다. 왜? HBM 사업도 하거든요. 블랙웰을 가지고 갈 거니까. 자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 D램을 토대로 HBM 시장도 개척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쪽에 퀄 테스트를 요청을 했던 거고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거죠. 자 그럼 SK하이닉스도 이걸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실력이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자 쉽게 얘기해서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삼성전자가 HBM 때 못 따라왔던 것처럼 저전력 D램 시대로 가게 되면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SK하이닉스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저전력 D램에 있어서는 업계 최고 속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실리 때문에 세계 최고의 그래픽 D램을 어디에 뺏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브로드컴에 뺏길 수 있습니다. 근데 브로드컴은 엔비디아의 GPU를 맞춤으로 생산해주는 결국은 보급형 GPU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과연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에 납품하는 걸 엔비디아가 볼 수 있을까? 아니죠. 끊어버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한테도 카드를 던져줘야 돼요. 야 그래 우리한테 납품하면 HBM도 납품하게 해줄게.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될 확률이 이제는 그려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HBM이 엔비디아로 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사, 그리고 엔비디아 또한 삼성전자 HBM 수준 많이 올라왔다. 과연 삼성전자가 하루아침에 없던 기술을 뚝딱 만들어서 엔비디아한테 제공했을까요? 아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결국은 알고 있어요. 삼성전자 기술력 좋은 거 알고 있어. 근데 SK하이닉스랑 짝짝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명분이 좋잖아요. 아 우리 삼성전자한테 저전력 D램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하이닉스야 너네가 양보 좀 해라. 우리가 삼성전자 것 좀 가져올게. TSMC야 너네 파운더리 좀 양보해라.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저전력 D램을 가지고 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젠슨 왕이 삼성전자를 철저하게 배제했었는데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한마디로 저전력 D램으로 SK하이닉스와 TSMC를 추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HBM마저 SK하이닉스를 추격할 수가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뭐였죠? 한화 비전이, 정확히는 자회사의 한화 세미텍이 TC 본더를 공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쪽에 밸류체인을 뚫은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미반도체가 삼성전자를 공급을 하지 않았었던 이유, 결국 회사와 회사 간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공급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TC 본더를 한화세미텍이 삼성전자 쪽에도 공급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뭐가 좋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전력 D램, 여기 나오는 것처럼 차세대 모바일 D램, 뒤에서도 말씀드릴 LPWDDX에 이 저전력 D램에 하나비전에 뭐가 들어간다? TC 본더가 활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LPDDR 뭐 굉장히 복잡하죠. 뭐 GDDR, LPDDR 굉장히 많은데 핵심은 뭐냐면 DDR이 이제 D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에 들어가는 게 뭐 모바일이 들어간다 아니면 저전력이다. 그래서 앞에가 바뀌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제 DDR 그리고 뒤에 숫자가 높을수록 더 최신 버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HBM 쪽에도 한화비전이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향을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전력 D램을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비전의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것이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화비전의 TC 본더와 함께 이제 차세대 D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차세대 저전력 D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이 되는 거고, HBM 시장도 공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삼성전자에 묶여 있었던 족쇄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SK하이닉스도 LPDDR5M을 만들겠다, 저전력 D램에 따라가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한 발 더 앞서 나가 있습니다. LPW D램을 3년 뒤에 내놓을 예정이고, 자, 특히나 이 LPW D램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이걸 통해서 온디바이스를 구현을 할 수 있고, 특히나 핸드폰용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이기 때문에 차세대 핸드폰용 이 온디바이스 제2의 HBM 소캠 칩을 미리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바일 시장을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3년 뒤에 생산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 그래서 정말 길게 놓고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3년 안에 세계 1위 타이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도 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좀 지켜는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있는 미래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GTC 뭐 일정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번 GTC를 지나오면서 지금 엔비디아, 삼성전자 퀄테스트에 92점을 줬다 그래요. 사실상 HBM 통과가 됐고, 삼성전자의 HBM 납품 사실 뭐 이제 시간 문제다, 뭐 이런 상황 속에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GDDR7이 이제 젠슨왕의 이제 소캠 칩에 들어가게 될 그런 시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이제 4월 달부터 그리고 올 하반기서부터 다시 한번 좀 꿈틀꿈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주요한 그 주역으로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제 6만 원을 회복을 했고, 단기간에 7만 원 이상은 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제가 분석 영상을 좀 촬영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 놓으시면은 제가 그거는 한번 참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에도 이제 제가 한번 또 말씀을 드려놓은 게 있는데, 삼성전자 워낙에 이제 또 국민주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뭐 상승할 수 있는 이유들 이런 식으로도 꾸준히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댓글에 링크 달아놨다 그랬죠. 네, 여러분들 요거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고 삼성전자 앞으로 주가 향방도 한번 함께 예측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엔비디아로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저전력 D램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흐름이다. 자, 그리고 여전히 이제 다음 주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게 됐을 때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테마와 섹터는 바로 저전력 D램과 그 소캠 칩 관련주들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관련주들이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기업을 공략을 할까? 어떠한 종목을 공략을 할까? 자, 왜냐면 SK하이닉스가요, 여러분들 10만원에서 20만원을 갈 때 100% 상승이 나왔는데,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은 3만원에서 20만원 700배를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를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삼성전자 밸류체인을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밸류체인 기업을 공략을 해야겠죠. 상승폭은 아무래도 클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대박주를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대박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져온 대박주는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기업인데요. 지난번보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만 여전히 좋은 흐름 속에 있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자, 대덕전자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 밸류체인에서 이제 후공정을 담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PCB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PCB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의 회로 기판을 의미를 하고, 그 중에서도 대덕전자는 어떤 걸 생산을 하냐면요, 바로 MLB 기판이라는 걸 활용을 합니다. 자, MLB 기판은 뭐냐, 바로 와이어드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네트워크를 연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회로 기판보다는 보다 이 칩이 굉장히 많죠. 자, 굉장히 많은 칩을 이 기판이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쌓아놓은 칩을 입력을 받으려면 밑에 있는 기판도 전달을 잘 받아야 됩니다. 잘 주기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잘 받을 수 있는 고성능의 기판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의 물량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왜냐, 결국은 HBM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쪽에 HBM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자, 그리고 뭐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D램의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대덕전자의 실적 개선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기업들 중에서 후공정 기업을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조그만한 부품을 부착하기 때문에 부피가 훨씬 줄어드는, 부피를 최대한 줄여야 더 많이 쌓을 수 있고, 많이 쌓은 거에서 회로 기판을 몇 겹 겹쳐서 만드는 게 바로 MLB 기판이기 때문에 많이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로 기판도 잘 만들어야 된다, 굉장히 고성능의 기판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D램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DDR5의 가격이 6% 이미 떴고요. 더 뜰 예정이고요. 자, 그렇다는 건 D램 감산을 이제 중단을 하고 다시 한번 생산에 들어가게 된다. 특히나 낸드 가격 또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산, 한마디로 삼성전자가 생산을 안 하니까 일거리를 못 받았던 건데,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주를 받게 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 판때기를 만들어 위에 올라가는 걸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때기를 만드는, PCB를 만드는 대덕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대덕전자가 또 하나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요것 때문에 가져온 것도 있습니다. 바로 옵티컬 모듈이라고 하는 광 모듈을 가지고 왔는데, 광 모듈, 한마디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던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요 기술, 바로 브로드컴과 함께 삼성전자가 개발 중에 있거든요. 그냥 광전자 기술만 있으면 안 되죠. 결국은 이런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이 나오면 그거에 맞는 또 회로 기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바로 대덕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밸류에이션에서 D램 수요 증가, 저전력 D램 수요 증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리기판도 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필요로 하게 되는 유리기판과 실리콘 포토닉스 이꼴 바로 대덕전자의 옵티컬 모듈이라고 하는 광모듈용 PCB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엔비디아 향,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올라가는 그런 밸류체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좀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대덕전자 오늘 좀 가지고 왔고요. 차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세를 볼 텐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그래서 절대 이상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결국은 밑에서 개인들이 잡아놓은 걸 외국인들이 물량을 뺏으면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털린 개인들이 다시 한번 주워 담을 거예요. 자, 그러면 상승을 만들어주면서 고점에서 이제 물량이 털리면서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텐데, 사실 지금은 첫 번째 단계에 있다. 외국인들이 잡아가는 단계에 있다. 여전히 개인들이 물량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더 추가로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연기금들도 냄새를 맡고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결국은 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결국은 요 추세를 유지를 하는 거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항을 맞고 떨어졌습니다만 추세를 유지하느냐, 자, 여기서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흐름 속에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던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에요. 그래서 요 구간을 지켜줬고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는 구간 속에 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요 라인, 지금 매물대 라인만 지지를 해준다면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전고점을 잡아갈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뭡니까, 그 전의 전 상승 추세를 뚫어주기 위해선 요 라인으로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쵸? 자, 그래서 말이 되게 긴데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현재 요 구간이죠. 요 구간 18,200원 정도 자리만 지켜준다면 단기 목표가로 22,000원을 바라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렇게 좀 설정을 하고요. 중장기적인 목표가, 그리고 이제 하반기까지도 봐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매물대로 이렇게 보면 지금 23,000원에서 24,000원 구간이 굉장히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1차적으로 저항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2차 목표가로 좀 잡아보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가를 27,500원, 그 다음으로 많이 있는 물량 바로 28,000원 부근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600원에서 28,000원이면 업사이드를 한 80%,
요 정도 좀 열려져 있고요. 자, 그리고 하방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 라인이었죠? 요 라인 지지가 확인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타이트하게 18,200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주는 요거를 이제 또 섬골 갭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섬골 갭이 나왔기 때문에 요 라인까지 우리가 좀 지켜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16,600원이면 하방으로 한 15% 정도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기는 우리가 좀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여기 너무 타이트한가? 이 정도만 좀 잡을까요? 17,700원 잡아 놓으시고 1차 목표가로 22,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추세가 유지가 된다.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결국은 상승을 보여주다가 이런 식의 흐름 여기 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는 있는데 결국 핵심은 뭐다? 추세를 지켜주는 거. 추세만 지켜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상승을 노려줄 수 있는 구간 속에 있다. 자, 그리고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주가를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대덕전자가 충분히 수혜를 받아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대덕전자 17,700원까지 열어놓으시고 그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손절가입니다. 16,60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21,800원 구간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최종 목표가로서는 우리가 요 라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27,500원 라인까지 좀 보시면 좋겠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아 보이는데 결국적으로는 이제 주봉으로 보면 좀 심플합니다. 그래도 주봉을 저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봐요. 어쨌든 하루 샀다가 다음날 팔고 이런 종목이면 일봉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결국은 스윙이다라고 하면 주 단위를 보통 스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 단위로 봤을 때도요. 요 라인 가장 오랫동안 유지를 했었던 요 라인이 이탈을 했고 지금 저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라오느냐 마느냐가 결정되어 있는 요 18,000원 요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과연 요 라인 뚫어줄 수 있는가. 그래서 1차 목표가가 우리가 말씀드렸었던 22,000원 조금 안 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상승 파동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우리가 27,500원이 2차 목표가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흐름을 봤을 때 과연 던고인 4만 원을 갈 수가 있는가? 그건 우리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요. 굉장히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잡아가기에도 부담이 없는 구간이고 향후의 밸류에이션도 기대가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 반드시 좀 인지를 해주시고 대덕전자 꼭 한 번씩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공부방에서요. 이렇게 대덕전자도 최근에 많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최근에 또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한테 대덕전자 GTC와 맞물려서 수급세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도 이런 흐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추가적으로 대덕전자 내가 언제 사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코멘트를 달아드립니다. 그래서 공부방 들어오시면 되겠고 웬만하면 그냥 구경만 하고 나가시는 게 아니라 대덕전자를 한번 좀 사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방을 들어오세요. 왜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의 대덕전자입니다. 갑자기 월요일에 유상증자 발표를 할지 아니면 월요일에 갑자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안 한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과 내일의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덕전자를 매수에 옮기실 분들은 반드시 제가 댓글에 달아놨다 말씀드렸죠. 댓글 보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 달아놨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방 입장하실 수 있게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그냥 들어오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 모두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왜 만들어놨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상에서 그냥 속칭 말해서 싸지르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게 분명히 좀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제드권 금융회사에서 근무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부터 저를 많이 사랑해 오신 분들 그리고 제가 이직을 하게 되더라도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어딜 가도 영상을 촬영을 할 거니까 그때까지 그냥 소소하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명목에서 만들어 놓은 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반드시 참여하시고요. 제가 기회 되면 여러분들 방에서 좀 무료 추천주라든지 아니면 중장기 급등 예상 종목들 좀 공유를 드릴까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300분밖에 안 들어와 계세요. 많이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공약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1000명 넘어가면 제가 여러분들의 중장기 상승 기대되는 종목들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뿌려드릴 테니까 주변에 홍보들도
구독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요거 많이들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종목을 또 뿌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 개 던져놓고 하나 올랐다고 나 잘하죠? 이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사람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뭐 싫으면 어쩔 수 없죠. 저는 이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 박프로와 함께 앞으로 주식 생활 하시는데, 그리고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좀 주저리 말이 좀 많았고요.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건강하고 회복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 말고 깔끔하고 여러분들한테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공부방 반드시 참여를 하셔라. 댓글 보시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